자, 다음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 이번에는 뉴욕 증시에서 SK 하이닉스 ADR 폭발. 이 왜 폭발했느냐? 자, 이 대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SK 하이닉스 쉐어가 주식이 아주 솟구쳤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자, 한마디로 분석. 밤사이에 SK 하이닉스가 오른 이유를 뉴욕 증시의 많은 언론들, 애널리스트들은 바클레이즈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바클레이즈 뉴욕 증시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는 투자 은행이고, 이게 영국계 은행이죠. 바클레이즈 은행에서 갑자기 SK 하이닉스 주가가 2배로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 나오자마자 SK 하이닉스 ADR이 주가가 폭등을 했거든요. 그럼 그 보고서가 어떤 내용이길래? 아니, 레이젤님 SDR 폭등하니까 왠지 기분이 안 좋고 기분이 다운되어 보이세요. 아니, SDR이 폭등하는데 왜 제가 기분이 안 좋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 레이젤님, 제가 표정 관리를 잘할게요. 아주 저는 주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어떤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코노미스트로 그냥 분석하는 사람이지, 제가 공매도 쳐놓은 거 아니거든요. 공매도 할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뭐 웃으라고 댓글을 그렇게 보내신 것 같은데, 웃으면서 할게요. 하이닉스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만세. 예. 바클레이즈가 이 주가를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그런 예측 보고서, 투자 보고서를 내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라는 얘기인데, 그 보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클레이스가요, SK 하이닉스 비중 확대, 더 사라는 투자 보고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2배로 오른다. 2배로, 뭐 빠르면 1년 내에 2배로 오른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2배 오른다, 사라, 이런 보고서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러면 보고서의 그 근거는 뭐냐? 비중 확대, 오버웨이트를 했단 말입니다. 그 근거는 지금 메모리 공급이 여전히 부족해요. 사가려는 사람 많어. 가격 결정력 여전히 지금 반도체 회사에 있어. 그 다음에 고대역 메모리, 하이밴디지 메모리, HBM에서 강력한 입지.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망했다는 둥, 또는 반도체가 끝이라는 둥 해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클레이즈가 정말 소신 있는 이런 보고서를 꽉 내니까 이거 아니네? 이러면서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클레이즈에 따르면, 바클레이즈 세일즈, 나스닥 대비한 데 이어서 나스닥 대비 이후에 SK 하이닉스 주가는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33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 지금 얼마죠? 불과 며칠 전에 150달러로 상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휘청휘청 했었어요. 그런데 거의 2배 수준인 330달러. 이 얘기를 그냥 한국으로 가져온다면, 한국의 SK 하이닉스가 가격이 서로 동일화가 된다면 약 4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바클레이즈의 분석 보고서입니다. 자, 이 바클레이즈 애널리스트들은 SK 하이닉스의 핵심 성장 동력이 IT 업계 전반에 걸친 메모리 공급 부족, 이것은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3분기, 4분기에 가격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떨어지지는 않아. 가격 인상폭이,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겠지만 여전히 호재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CNBC는 그 바클레이즈 사이먼 콜즈라는 사람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 노트를 공개하면서
단기적으로 총 매출 총 이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얘기는 가격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블룸버그가 좀 부진하게 봤잖아요. 가장 큰 차이점은 HBM 가격이 여전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HBM. 블룸버그는 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바클레이즈는 이 블룸버그가 부정적으로 본 거는 제가 며칠 전에 소개해 드렸죠.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릴게요. 그런데 바클레이즈는 무슨 소리야? 우리는 블룸버그하고 생각이 달라. 가격 더 오를 거야. SK 하이닉스 입지가 워낙 강력하고 또 뉴욕 증시 ADR 상장한 게 도움이 될 거야. 한번 두고 보자. 2027년 매출이 실질적으로 훨씬 더 높아질 거야. 시장 예상보다 더 높을 거야. 그래서 이 바클레이즈가 블룸버그하고 우리 한번 내기해 볼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강아지 인형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 강아지 인형이 어떻게 털고 있어야 될까요? 이거 강아지 인형이 왜 안 나오지? 지금 댓글에 강아지 인형이 안 나온다고 해서 크레임을 주셔가지고요. 아유, 강아지 인형. 강아지 좀 살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강아지를 또 이렇게 챙기시는 분이 있네요. 저도 개띠니까 뭐 이런 강아지 안 나오면 저를 좀 귀엽게 봐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까? 저도 강아지입니다. 자, 그래서 2027년 매출이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SK 하이닉스가 자사주 매입에 나설 것이다. 이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사주를 매입하면 자살주가 아니고요. 자사주 매입하면 주가는 전반적으로 오르게 되죠. 그 다음에 지금 SK가 돈이 넘친다. 시가총액의 40%가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그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자기 주식 산다는 거죠. 그러면 자사주 매입을 통하면 자, 주당 순이익 EPS가 다시 올라간다고요. 지금 이 SK 한익이 뉴욕 증시 상장하면서 유상증자를 많이 했거든요. 무려 40조. 그게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의 내관, 아주 트리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좀 돌아가면 자사주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 밖에도 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여론들, 이 CNBC는 투자자 반응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자, 현재 그 스탁 트윗이라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사람들 의견을 받는 트윗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24시간 동안 SK 하이닉스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심리는 중립이었으나 기사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매우 높음을 기록했다. 이 말은 자, 지금 미국의 투자자들이 스탁 트위터 상에서 이 기사가 뭡니까? 바클레이즈가 SK 하이닉스 주가 2배로 오를 거야. 그 기사를 엄청나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이것은 바클레이즈의 이 같은 낙관적인 전망은 월가의 전반적인 분위기하고도 일치하는데 현재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금융 정보 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코이핀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코이핀 데이터 이런 게 빨리빨리 대중의 여론 또 투자하는 분들 실력자들의 여론을 캐치해 오는 건데 37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36명이 매수 또는 강력 매수 그다음에 한 명만이 보유 의견을 냈다. 이런 얘기거든요. 적어도 CNBC 보도나 바클레이즈 보도만 보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왜 SK 하이닉스 최근에 왜 떨어진 거야? 자, 향후 1년간 어떤 메모리 주식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인지 묻는 스탁트윗의 설문조사에서 22%가 SK 하이닉스를 선택했습니다. 마이크론은 56%예요. 여전히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마이크론입니다. 우리 미국 회사. 그런데 SK 하이닉스 퍼센트가 2등이지만 이게 최근에 많이 올라갔어요. 뭐 그런 면에서 어떤 이 SK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안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매도의 비밀은 도대체 뭐냐? 자, 지금 SK 한익이 나스닥의 ADR 시세하고 한국 시세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 차이는 원래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SK 하이닉의 나스닥 주가가
서울에 있는 코스피의 SK 하이닉스 주가보다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TSMC 기준으로 보면 그게 15%에서 20% 정도 더 높고 일부 기업의 경우는 50% 이상 높기도 해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대만보다는 규제가 적고 또 SK의 시장 접근이 대만의 TSMC보다는 좋기 때문에 TSMC보다는 이 프리미엄 차이가 중장기적으로는 더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요, 이 공매도란 폭탄이 하나 있어요. 공매도도 두 얼굴이죠. 단기적으로는 악재인데 공매도가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처럼 가격이 오르면 숏스퀴즈가 일어나기 때문에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무슨 공매도 얘기가 뭐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주가가요, 현재 지금 주식 예탁정서 주가가 프리미엄 대비 보면 현재 한국 주가하고 비교하면 50% 이상 치솟았습니다. 50% 넘어서 버렸습니다. 밤사이에.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SK 하이닉스가 곧 거래가 시작될 테니까 거기서 더 오르면 요 가격 차는 줄어들겠죠. 50%라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전히 지금 차이는 나지 않습니까? 요 얼마나 줄어들지. 뭐 또 서울에서 하이닉스가 주가가 더 떨어져서 프리미엄이 더 커질지 이것은 누구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놓고 볼 때는 이 프리미엄 차가 오늘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일희일비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ADR은 하루 23% 올랐다가 그 다음날 9.3% 떨어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서울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지기도 했다고요. 그런 면에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에 나름대로의 공매도 메커니즘이 있다. 자, 하이닉스의 뉴욕 증시에서 1 ADR은 서울의 10분의 1입니다. 따라서 10개를 모아야 서울의 한 주가 되는 것이죠. 한 주가 되는데, 자, 현재 지금 이게요, ADR이 상장이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SK 하이닉스가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니까 뉴욕 증시에서 패시브 자금이 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중장기적이에요. 당장에는 상장하는 과정에서 무려 40조 원의 유상증자 폭탄을 터뜨렸다고요. TSMC는 그러지 않았어요. TSMC는 필립스가 갖고 있는 주식 9주를 매출했기 때문에 유상증자 폭탄이 없었습니다. 1997년에. 근데 우리 SK는 40조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주당 수익률 EPS가 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서 바라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악재겠네 라는 설이 있었고, 또 하나 여기 중요한데요. 여기 중요한 대목이, 자, 세계 최대 파생상품 시장의 트레이드, 이 파생상품 하는 사람들은 선물이나 옵션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금액을 가지고 큰 규모를 거래하는 그야말로 배팅의 거물들입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세 차익이 굉장히 중요하고 공매도도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목요일, 금요일 날 이틀 연속으로 말씀드렸는데 UBS라는 스위스의 은행이, 자, 한국의 SK 한익을 ADR에 상장하면 단기적으로 모든 서울의 SK 한익 공매도를 쳐라. 있는 거 팔아라. 팔고 그 돈으로 뉴욕으로 가라. 뉴욕의 ADR을 사라. 라는 보고서 제가 2번 올려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이 파생상품 거래를 서울서 하기는 어려워요. 시차도 있고 또 돈도 미국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이제 미국서 바로 접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파생상품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레버리지 몰려드는 것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파생상품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자, 현재 그런 와중에 AI 생태계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우려가 있었죠. 거기다가 반도체 부분 지출이 많다, 빅테크들, 이런 우려가 있었던 상태예요. 이런 우선 상태인데, 자,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는 자, 서울에서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상장한 이후에 무려 15%가량 하락하면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뉴욕에서는 13% 올랐는데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자, 장중 강한 차익과 차익거래 청산, 이 대목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공매도를 하느냐 하면 뉴욕에 있는 ADR은 기본적으로 공급 물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체 주식의 2.5%만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에 있는 SK 하이닉스 ADR을 가지고는 언제든지 서울 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의 주식으로는 ADR을 못 바꿉니다. 이게 접근의 편의성 때문에 가격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에 레버리지가 터져 있다고요. 자, 이게 아까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레버리지가 있으면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많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오를 때는 덜 올라요. 생각보다도. 내릴 때는 더 많이 내립니다. 왜 레버리지가 내릴 때 더 위험하냐? 이것은 바로 이어지는 이 공매도와 레버리지 분석편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반도체가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공포가 있어서 가격이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려가고 있는 하방 압력을 일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레버리지가 서울에 많으니까, 서울에 레버리지 공포가 있으니까 당분간 서울을 대피하라. ADR로 가라. 왜? ADR에는 일단 레버리지 공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서울과 미국에 같이 투자하고 있는 사람은 서울을 공매도 쳐버리고 다 팔고, 그리고 ADR로 가라는 UBS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공매도를 쳤는데 만약에 오늘 뉴욕에서처럼 한국에서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공매도 반발, 숏 카버링 물량이 생깁니다. 경우에 따라서 숏 스퀴즈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에서의 가격 차가 프리미엄 뺀 것만큼, 미국이 프리미엄만큼 높은 상태에서 평행하게 중장기적으로는 갑니다. 그런데 현재 레버리지 쇼크가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좀 조심하라. 근데 서울도 레버리지 쇼크가 언젠가는 해소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공매도 얘기가 나왔다. 이 대목은 바로 다음 금융주 좀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